안녕하세요. 항림의 이영철입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일본의 원전 핵발전소의 실상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2011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은 1, 2, 3호기는 가동 중이었고 4, 5, 6호는 정기 점검 중이었습니다. 3월 11일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14m에서 15m 높이의 쓰나미가 방파제를 넘어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덮쳐 1호기부터 4호기 원자로 지하가 침수되죠. 그 결과 냉각장치 전기를 공급하는 지하의 변전설비도 침수되어 가동을 멈추면서 냉각수 공급이 되지 않자 원자로 노심의 온도가 상승하였고 3월 12일 1호기를 시작으로 3호기, 2호기, 4호기가 차례로 수소 폭발을 합니다. 보관 중이던 대량의 폐연료봉, 보관 수조까지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 태평양을 포함한 일대가 방사능에 오염되면서 체르노빌에 이은 원자력 사고의 최고 레벨인 7등급 사고로 판명됩니다. 사고로 인한 처리 비용은 일본 정부 기준으로만 약 211조 원인데 꾸준히 피해를 축소, 은폐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대놓고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 태평양에 방류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계산할 때 이런 리스크 비용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더욱이 폭발을 일으킨 핵발전소의 폐로, 즉 주변 지역의 방사능까지 제거하고 원자를 해체한 후 복원하는 과정을 일본 정부는 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로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용은 사실상 가름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원전 현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직전에는 특수 원전을 포함해 총 59기의 원전 중에서 93.2%인 55기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11년이 경과한 2021년 8월의 상황은 어떨까요? 조선일보의 올해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원전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제목인데 내용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가동 중인 원전 54기, 특수원전 포함 55기를 일제히 정리하고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원전 활성 발언 이전인 2018년에도 당시 수상인 아베 신조가 원전 중시 정책을 선언한 바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기에 불과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10일 전에 보도된 일본 언론인 니폰닷컴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비교적 심층적인 기사인데 결론은 동일합니다. 가동 중인 원자로는 4개가 전부라는 겁니다. 10기가 재가동될 예정이었고 지방정부조차 원자로 재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안전기준 등등의 영향으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신 자료는 니폰닷컴 전력회사 자료를 참조해서 만든 지도인데요. 원전의 규모와 원전의 상태까지 잘 소개하고 있지만 담아야 할 내용에 비해 공간이 좁고 특정 지역에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우 미야마 원전처럼 혼슈, 서부 혹은 북부 해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의 태평양의 표기에 좀 혼란스럽죠. 또한 고속정식로 등 일반 원전보다 더 위험한 특수형 원전은 아예 생략된 상태입니다. 하단의 범례를 보면 원전의 규모는 50만 kW 미만, 100만 kW 미만, 100만 kW 이상, 즉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는 500MW 미만, 1000MW 미만, 1000MW 이상을 구분했습니다. 원자로 가동 현황은 빨간색으로 표현한 운전 체계 10기, 정기 점검 중에서 가동 중지된 것 포함입니다. 그러나 가동과 중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설치 변경 허가가 된 상태이거나 아직 미가동 상태인 7기, 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것 3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폐로가 결정된 원자로 24기, 특별히 범례로 구분하지 않은 16기를 포함해 총 60기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이 제작한 22년도 7월 26일 시점의 현황도 역시 총 60기입니다. 여기는 원전의 규모와 원자로의 종류까지 각각 표시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우 대략 1000메가와트 미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어보니 32개로 50%가 좀 넘습니다. 대부분 1000메가와트 이상인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죠. 이 지도는 니폰닷컴에 비해 혼슈 서부와 동부의 표식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여부도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재가동, 설치 변경 허가, 폐로는 앞의 자료와 동일한데 건설 중인 항목이 없는 대신 신규제기준 심사중과 미신청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중인 항목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공사 중인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신규 건설 중인 3기는 신규제 기준 심사 중인 10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설립된 기관이죠. 홈페이지에 게시된 8월 20일자 현황 자료를 앞에 소개한 지도 등을 통합하여 표로 제작을 했습니다. 권역, 지역, 운영 주체, 상태별로 구분을 했는데, 오이원전의 3호기, 4호기처럼 자원에너지청과 현황 표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내용을 따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2022년 8월 20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6기로 앞서 원론의 4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폐기 혹은 폐기를 결정한 원전은 총 26기입니다. 쉬운 학교 중 절반에 불과 6% 부족한 44%의 원전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핵발전소 현황을 한반도 위치와 비교하면서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파랑 점은 주요 지명이고 노랑 점은 핵발전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홋카이도 북해도 한개 발전소, 본섬인 혼슈, 본주의 서부와 동부는 각각 9개 발전소, 한반도에서 지근거리인 큐슈, 구주는 2개,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 사국은 1개로 총 5개 권역, 13개 지역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 이전에는 특수형 2기를 포함 총 59기 원전 중 폐로, 즉 해체를 결정 원전은 도카이와 하마오카 1호기, 그리고 특수원전인 후겐, 신형전환로 1기 등 도합 4기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 폭발과 폐연료봉 보관소에 화재 발생된 참사 직후부터 원전 가동 중단이 확산되다가 2012년 5월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 3호기를 끝으로 단 한 기 의뢰도 없이 가동 중 55기 전체를 멈춥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2년 7월 오이 핵발전소의 3, 4호기가 가동을 재개하지만 곧 원자력 규제기관이 신설되고 다음해 7월 새로운 규제기준이 마련된 직후 처음 가동을 재개한 오이 3, 4호기가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추면서 원자력 발전량이 다시 제로가 됩니다. 보시는 표는 니폰닷컴이 정리한 내용을 재가공한 것인데 세부적인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표와 다른 주요 정보는 커뮤니티와 항림 홈페이지 등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규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오래된 원전과 현격하게 안전에 이상이 있는 22기를 퇴출키로 결정하면서 34기만 남습니다. 남는다는 것이 곧 가동을 뜻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그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원전 관련 사항인데요. 1994년 핵반응을 시작한 먼주 고속
증식로가 다음 해인 95년 12월에 냉각제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2010년까지 운전을 정지하죠. 고속증식로는 장점도 많으나 플루토늄이 유출될 경우 핵폭탄보다 수십 배 이상 위험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재개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밀어붙여 2010년 5월 6일 정지 14년 5개월 만에 운전을 재개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26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거듭 재개 또 사고 등을 반복한 끝에 2016년 12월 22일 먼주고속증식로는 총 250일 가동으로 폐료키로 합니다. 250일 가동으로 날린 돈은 당시 기준 약 1조엔이라고 하죠. 안전하고 저렴한 꿈의 원자로라고 불린 고속증식로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 결과 다시 1기가 줄어 33기만 살아남습니다. 남은 33기 중에서 17기가 새로운 규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가동 후보는 16기로 줄어듭니다. 59기에서 16기까지 줄었는데 2차 심사에서 결국 7기가 추가 탈락해 9기가 가동 후보가 됩니다. 9기 중 주민들이 낸 소송이나 재가동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4기가 추가되어 5기만 남습니다. 2022년 8월 20일 기준 현황은 가동 중인 원전은 총 6기, 정기검사를 위해 정지 중인 4기, 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정지 중인 7기, 심사 중인 7기, 심사 신청조차에 하지 않은 9기, 폐로 조치 중인 20기, 폐로 6기, 총 59기고 건설 중인 3기까지 합하면 62기가 됩니다. 참고로 건설 중인 원전 옆에 있는 노란색의 글씨는 신규 재기준 심사 신청일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소 폭발을 일으킨 이후 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황을 비교하면 특수 원전을 포함한 총 59개 원자로 중에서 93.2%인 55기를 가동하다가 현재는 정기검사 포함 10기, 17%만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동 가능성을 따져보면 수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기에서 최소 4기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퇴출당한 원자로는 4기에 불과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폭 증가해 거의 절반에 턱 미친 44%가 폐로, 즉 폐기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원전 부활 의지를 강하게 선언해도 넘어야 될 산과 골이 점점 더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점인데요. 아시아경제가 최근 니온게이자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3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도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데 지자체가 원전 재가동을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한지붕 두 가족인 연립여당 내부의 정책 차이인데 불교 사회보수주의와 탈원전을 지향하는 공명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난망하다는 점이고요. 끝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태양광 발전이 원전, 핵발전소보다 이미 더 저렴해졌고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진다는 점이죠. 이런 발표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점은 대한민국 관례보다 더 양심적인 것 같네요. 이웃나라 핵발전소 정책은 우리의 국민의 생명, 한반도 생체계 보존과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미치는 파장, 오염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분석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구별의 가장 큰 보금자리인 태평양이 죽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남해안과 동해안도 방사능 오염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후쿠시마는 한반도 쪽이 아닌 태평양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데도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동해, 혼슈나 큐슈의 서쪽에 위치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중해인 동해와 남해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지요.
그리고 세계 최고로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역시 일본의 서부 지역은 동일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일본에 가동 중이거나 대기 중인 원전의 대부분이 우리의 동해안에 밀접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